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실적 기대감이 있는 이번에 화장품이라던가 그리고 느닷없이 올라왔던 뭐 제약바이오, 건설 여러 가지 AI랑 엮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새로운 기회들도 모색해 보는 하반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코스닥 시장에 사고 싶어도 반도체 쪽으로 너무 비중이 많이 높아서 운신의 폭이 없으셨던 분들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8만 원 선을 회복했는데 원전 전력 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 관계에 있는 페르미가 그러니까 미국 회사인데 미국의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에 대한 소식이 나왔고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 첫 번째 장기 계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페르미가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랑 각각 원자력 발전소 기본 설계 그리고 주요 기자재용 관련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혜,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이런 수혜들도 기대가 되는 상황들 충분히 남아 있고요. SMR 관련돼서도 지금 이번 주 빌 게이츠가 와서 여러 방안들이 논의가 될 거예요. 물론 빌 게이츠의 방안, 예전에 우리가 젠스당 때문에 좀 대인분들도 많아서 이제 이런 방안에 대한 부분들 난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SMR 관련돼서 AI 관련돼서 뭐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과 여러 가지 협력의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에너지 쪽 섹터의 기업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시각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8만 원, 물론 바닥권에서 지금 보면 5만 7천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8만 원까지 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은 있었지만 추가적인 상방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원전 전력 설비주가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맞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메가팹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원전은 약간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급하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급해서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해서 오늘도 SOFC 종목들이 좋았고 최근에 뭐 태양광이라던가 빠르게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쪽에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이 빨리 안 되니까 원전은 안 돼. 이게 아니라 긴 그림으로 봤을 때 각국의 기업들과 국가들이 원전을 채택하는 흐름들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SMR을 지금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는 새로운 상승 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좀 가능할 수 있겠다. 중장기적으로의 먹거리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용 원전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동네 원전 기업들의 해외 수주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네, 원래는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수주들이 진행을 좀 기다렸던 수주들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페르미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또 미국에 관련된 원전 기업들의 주가를 봐도 물론 막 시원시원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생겼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여러 가지 잡음들과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좀 많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미뤄진 것들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해외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수혜는 갑작스럽게 굉장히 좀 빠르게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중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원전주는 무엇인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죠. 최근에 BHI도 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장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삼성 SDI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권에서 다 같이 올라오는 섹터에서 대장이 치고 올라가야지 그 힘에 대한 연속성을 좀 받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시나 이 안에서도 대장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유망하게 가장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특정 테마보다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저는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쏠림 현상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 때는 유연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8월이 다 가진 않았지만 8월 초에
시장의 색깔과 컬러, 그러니까 시장의 색깔이 살짝 바뀌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집중하셔 보셨던 분들은 오늘 또 시장 빠졌네, 오늘 안 좋았네, 시장의 넓은 그림을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꽤 그래도 많이 올라왔고 종목들도 꽤 잘 올라오는 그런 변화들을 보여줬는데 시선 자체도 이제 AI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AI가 그렇다고 해서 중심이 되지 않느냐, AI가 안 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시선 자체를 좀 넓게 가져가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AI와 그리고 AI 인프라 쪽에서의 비중은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실적 기대감이 있는 이번에 화장품이라던가 그리고 느닷없이 올라왔던 뭐 제약바이오, 건설 여러 가지 AI랑 엮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새로운 기회들도 모색해 보는 하반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코스닥 시장에 사고 싶어도 반도체 쪽으로 너무 비중이 많이 높아서 운신의 폭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하반기 때는 좀 더 유연한 생각과 좀 더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7월 하락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라면 추가 손절보다 실적이 좋은 우량주를 보유하며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저는 유효하더라고 봐요. 이 우량주들이 이번에 상반기 때 한 번 힘을 받았을 때 얼마나 세게 가셨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실적이 뒷받침되면 빠질 때 물론 마음도 아프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량주들 그리고 AI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힘든 구간이시긴 하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버티면 좋은 날이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7월달 너무 어려웠고 8월달도 아직까지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8월달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연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이제 모든 게 반도체로만, 주식시장 하면 이꼬르 반도체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기회적인 요소들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이제 안 좋아요, 보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넓게 시야를 가지고서 반도체 외에 많이 빠진 섹터, 실적 기반이 돼 있는데 과도하게 빠진 섹터라든지 추세를 돌리고 있는 종목들과 섹터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종목별 장세가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선택지도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또 이럴 때 우리가 딴 데를 보고 있을 때 시장이 갑자기 훅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와서 관심을 가지면 메이저 수급들이 오히려 그때 팔고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7월 달에 상처에 집중하는 동안 또 수익을 내는 외국인과 기관은 많을 수 있다는 거, 유연한 생각과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